자, 이제 분할 단원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분할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실 건데요. 그래서 학습 목표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서로 서인 몇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은희는 재활용 나눔 장터에서 서로 다른 8개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이 물건을 서로 같은 종류의 친환경 가방 2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겠죠. 서로 다른 8개의 물건과 그다음에 서로 같은 종류의 친환경 가방 2개 라는 표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8개의 물건을 서로 같은 종류의 친환경 가방 2개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로 같은 종류의 친환경 가방 2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분을 안 하겠죠. 예를 들면 한 가방에는 하나 넣고 다른 가방에 7개 넣는 거랑 다른 가방에 7개 넣고 한 가방에 하나 넣는 거. 이 두 가지 경우는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8개의 물건을 A부터 시작해서 뭐 B, C, D, F 뭐 이렇게 쭉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랑 여기 1에 A를 넣고 나머지 7개의 물건을 이렇게 넣는 경우랑 사실 순서만 바꿔 쓴 거지 똑같잖아요. 같은 종류의 가방이니까. 그래서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구분하지 않을 게 아니라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8개의 물건을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1개, 7개로 분할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6개로 분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개, 5개로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4개, 4개로 분할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7개는 자동으로 다른 가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6개는 다른 가방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다른 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5개가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다시 4개를 선택해서 남은 가방에 넣습니다. 동시에 넣는 거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먼저 한 가방에 넣고 E, F, G, H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랑 E, F, G, H를 뽑고 그 다음에 A, B, C, D를 뽑는 거랑 어때요? 사실은 똑같은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는. 근데 이 경우수 안에는 이 두 가지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요거 비슷한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수를 다 더하면 결국에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서로 같은 종류의 친환경 가방 2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예,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화면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른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펜으로 바꿀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소를 3개 갖는 ABC라고 표현을 할게요. 서로 다른 원소 3개를 갖는 집합을 지금 분할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겠죠. A, B, C 이렇게 각각 완전히 다 따로따로 논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네요. 이것을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B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나눈다, 분할한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서인 몇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경우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집합이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눈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누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A 혼자 있고 B랑 C 같이 있고 그 다음에
B 혼자 있고 A랑 C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혼자 있고 A랑 B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이 경우는 집합 A와 원소 BC를 갖는 집합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부분집합 두 개로 분할한 거죠. 서로소인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집합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부분집합 두 개로 분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냥 A, B, C를 다 모아놓는 거 이렇게 분할하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원소 3개인 집합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한다. 하나로 분할한다라는 말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뭐 수학에서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집합 하나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기호로 나타내자면 그냥 A, B, C라는 원소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집합 한 덩어리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없죠. 부분집합 뭐 이제 서로소인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서로소인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눴고요. 두 번째 경우는 2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갰고요. 이거는 1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갰는데 0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갠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4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원소가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어떻게 쪼개겠어요? C를 반으로 나눌까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모든 경우수가 돼서 총 5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교과서 70쪽이랑 71쪽 중간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제 집합의 분할의 뜻이 나오죠. 집합의 분할의 뜻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몇 개의 서로소인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뜻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뜻이 나왔으니까 기호도 나올 겁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네요. 원소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SNK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가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경우는요. 이 방금 여러분들 공부하신 집합의 분할의 기호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S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처음에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3개였죠. 3개를 부분집합 몇 개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경우는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눴으니까 S 3,3이라고 써야 되고 이 값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를 기호로 나타내면 S 일단 쓰시고요. 원소 3개인 집합을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눴죠? 2개로 나눴고요. 여기서도 2개로 나눴고 2개로 나눴고 그래서 S 3,2라고 쓰시고 이 값이 실제로는 3이라는 거죠. 마지막 경우는 3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갖는 집합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나눈 거예요. 한 덩어리죠. 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S 3,1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에 그러면 이 5라는 값도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기호로 나타내면 S 3,1 더하기 S 3,2 더하기 S 3,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교과서 봐주세요. 교과서 71쪽에 있는 박스 첫 번째 내용 일단 아까 기호 정의하면서 설명드렸고요. 2번 한번 보시죠.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Sn,1 더하기 Sn,2 더하기 땡땡땡 Sn,n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방금 5를 어떻게 썼었나요? 색깔 다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5를 이렇게 썼었죠. S 3,1부터 시작해서 S 3,2, S 3,3까지 더한 거다. 결국에 이 집합 원소 3개를 갖는 집합을 분할하는 총 경우의 수가 5인데 그것은
부분집합 한 덩어리로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에다가 경우의 수에다가 더하기 부분집합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부분집합 3개로 분할하는 수까지 다 더한 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일반화하면 어떤 원소가 n개인 집합을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Sn,1부터 시작해서 Sn,n까지 더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표현 같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판서 내용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색깔을 다시 바꿔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SNK라는 이 기호 공부하셨잖아요. 요거 공식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S 뭐 100,50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바로 어떤 값을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안타깝게도 그런 공식은 아직 없습니다. 예, 발견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신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Sn,1이나 Sn,n이나 더 나아가서 Sn,2나 Sn,n-1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Sn,1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의미가 뭐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아까 풀었던 예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소가 A, B, C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부분집합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는 이렇게 분할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해요. 그러면 그냥 그 n개의 원소를 한 번에 집합 안에 싹 다 집어넣고 딱 한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n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아까 요 예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A라는 원소를 하나로 원소로 갖는 집합과 B를 원소로 갖는 집합, C를 원소로 갖는 집합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만 있었던 거죠. 요 3가지 아니에요? 요거 다 합쳐가지고 원소 A, B, C를 갖는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그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요렇게 분할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을 이제 일반화하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n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 수는 그냥 그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하나의 집합으로 다 봐서 분할하는 총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2가지 경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각자 과제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71쪽에 있는 문제 1번 한번 풀어 보실게요. 자, 이제 예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 원소 ABCD를 갖는 집합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펜으로 바꿔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소, 이 4개의 원소는 서로 다 다르죠. 예, 서로 다 다른 원소고요. 2개 부분 집합으로 분할한다는 건 결국 2개의 똑같은 가방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이 사실은 부분 집합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방에 담고 이 가방에 담는 거죠. 똑같은 가방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하나의 집합에 원소 하나 들어가고요. 다른 집합 원소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집합에 원소 2개 들어가고 다른 집합에 원소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3개 하나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원소 1을 갖는 집합과 원소 2, 3, 4를 갖는 집합 요렇게 쓰는 거랑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 1을 갖는 집합을 쓰는 거 요 2가지 경우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순서만 바꿔 쓴 거지 사실은 똑같은 경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분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인 경우랑 3, 1인 경우는 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3개 원소는 나머지 하나의 부분 집합에 자동 배치죠.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왕 조심하기로 한 거 색깔펜을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가죠. 일단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남은 하나의 부분 집합에 원소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 경우는요. 예를 들면 A, B를 먼저 뽑아서 부분 집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 D 뽑아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서 분할하는 거랑 C, D를 먼저 뽑아가지고 부분 집합 하나 만들고 남은 A, B를 뽑아서 부분 집합 하나 만드는 거랑 이 2가지 경우를 어떻게 본 거예요? 요 경우 수 안에는 이 2가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죠.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나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나 A, B랑 C, D랑 나눠서 분할했다라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구분하면 안 되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요?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총 3가지가 나오니까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모두 합해서 다시 색깔 바꾸면 총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7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은 넘어가시고 첫 번째 풀이 방법에 익숙해지셨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판서 내용 지울게요.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원소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밑에 생각 나누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건데요. 원소 A를 꼭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B를 기준으로 하든 C나 D를 기준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B, C, D가 하나의 부분 집합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요 집합을 그냥 2조각으로 나눈 거 맞죠? 분할한 거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B나 C나 D랑 같이 결합돼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B, C, D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일단 2개로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한 집합에다가 A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B를 혼자 두고요. 그 다음에 C랑 D가 같이 있는 경우로 이 B, C, D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분할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C 혼자 있고 그 다음에 D랑 B가 같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순서 바뀌어서 썼는데 상관없죠? 그 다음에 D가 혼자 있고 B랑 C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안에서요. 이제 색깔펜 바꿔볼게요. A라는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였죠. 그래서 A가 B랑 같이 있는 경우 B랑 같이 있으면 CD는 자동으로 C랑 D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그냥 혼자 있고 A가 C, D랑 같이 노는 거예요. C, D랑 묶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도요.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C랑 같이 같은 집합 안에 들어간다면 분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다시 B, D 순서 바꿔 썼어요. 그 다음에 C가 아니라 B, D랑 같이 같은 집합 안에 A가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 들어가는 경우,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2가지로 또 나뉘겠죠. 그러고 나서는 더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해서 총 7가지 경우로 분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집합의 분할이니까 S라고 쓰시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죠. 그런데 그것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니까 모든 분할의 수를 구한 건 아니고요. S 4,2만 구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예, 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설명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생각 나누기랑 문제 2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판서는 지울게요. 자, 다 푸셨죠? 아까 문제 1번 다 확인 안 했죠? 문제 1번 답은 10이죠? 그리고 생각 나누기에서 기준을 뭐로 잡느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A라는 원소에 어떤 특별한 옵션이 붙은 게 아니죠. A랑 B랑 C랑 D는 그냥 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의 답은 15죠. 자, 이제 예제 2번 가볼게요. 예제 2번은요. 문제가 좀 길어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단일화폐로 유로화를 사용한다. 유로화 동전의 앞면은 동일하지만 동전의 뒷면은 유로화를 발행한 국가에 따라 모두 다르다. 수희가 갖고 있는 1유로 동전 6개를 뒤집어 보니 다음과 같이 뒷면이 모두 달랐대요. 자, 뒷면이 모두 달랐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6개의 동전이 다 다른 동전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2개의 액자에 나누어 보관할 때 빈 액자가 없도록 보관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처음에 풀었던 생각해봅시다 문제랑 같은 유형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서로 다른 6개의 동전을 서로 같은 종류의 2개의 액자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일단 S죠. 예, 집합 서로 다른 원소 6개를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S 6,2 요것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서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의 액자에 1개의 동전 넣고요. 나머지 5개는 남은 액자에 넣습니다. 어차피 같은 액자이기 때문에 1,5인 경우나 5,1인 경우나 같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 액자에 2개 동전 넣고요. 나머지 4개를 다른 액자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3개, 3개씩 나누어 넣는 경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요. 네, 좀 부담스러우면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네, 파란색으로 바꾸고 첫 번째 경우는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5개는 자동으로 나머지 액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6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4개는 자동으로 다른 액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는 15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역시 주의하셔야 돼요. 6개 중에서 3개를 한 액자에 넣고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예요. 나머지 3개의 동전을 남은 액자 하나에 넣습니다. 근데 먼저 뭐 예를 들면 A, B, C, D, E, F라는 그러니까 유로 동전을 A, B, C, D, E, F로 나타낸다면 A, B, C를 먼저 넣고 D, F를 다른 액자에 넣는 경우랑 D, F를 먼저 어떤 액자에 넣고 남은 A, B, C를 다른 액자에 넣는 경우랑 똑같죠. 왜냐면 같은 액자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10가지가 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다 합친 31가지 경우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동전 6개를 같은 액자 2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기호로는 S62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X6,2가 3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아까 예제 1번처럼 2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해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값이 너무 크죠. 어떤 것을 뭐 6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물론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 푸셨죠? 문제 3번도 굉장히 긴 실생활 문제였는데 값은 81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분할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잠시 쉬셨다가 자연수의 분할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